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시간에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성향에서 투자 종목까지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소개가 될지 박미라 아나운서에게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주식 단어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전주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눈치가 빠른 패밀리 여러분들 아마 벌써 눈치채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500원짜리 동전이면 살 수 있는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동전주는 대부분 무모한 단타 매매자들이나 투기 세력들의 활동 무대가 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대부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기도 한데요. 대박을 노리고 매수하지만 계속되는 하한가로 손절매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 보면은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올바른 주식 투자가 아닌 노림수로 인한 투자는 성공하기 힘드니까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도 이러한 투자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올바른 방법으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목 상담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한 달 전쯤에 증권사 추천으로 13만 6,500원에 65% 매수하신 분 70대 남성분이신데요. 그리고 보통 한 달 정도 단기 투자를 하시는 10년 이상의 주식 투자 베테랑이라고 하십니다. 향후 전망을 여쭤보셨는데요. 매수하신 이후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비중도 높으신 걸 감안하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백용수천님의 의견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유먼입니다. 9,700원에 30% 보유하고 있다고 9500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이분 또한 20년 이상의 주식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장기 투자를 고집하고 계신데요. 포유먼 역시 오래전에 15,000원에 매수하셔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셨다고 하십니다. 포유먼의 기업 가치를 믿고 더욱 장기적으로 홀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업종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특이하게도 주식 베테랑님들의 주식 종목들을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님들도 다른 날보다 더 긴장을 하지 않으실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언제나 소신 있는 답변해주시는 저희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 잘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한절기술과 포유먼에 이어서 KP케미칼과 우리 ETI, 태광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네, 코스피가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1865선인데요. 때문에 더 많은 종목 상담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 상담을 발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을 책임져 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죠. 장규철 백용수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서 첫 번째 상담으로 채택되신 분은요. 한전기술을 매매하신 분입니다. 6026님께서 사셨고요. 13만 6,500원에 65%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했듯이 70대 남성분이시라고 하는데요. 주식 경력이 10년 이상 되셨다고 하고요. 주로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단기 투자하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한전기술의 비중이 많으셔서 걱정이 좀 되시나 봅니다.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백명수님. 네. 뭐 한전기술하면 그 원자력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한전이 뭐 77%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계열사까지 합친다면 뭐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 계열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원자력 관련해서 정부에서 뭐 UAE 원전에 또 수주에 성공하고 또 향후 터키라든가 또는 뭐 남아공이라든가 이런 부분 나라에서도 한국형 원전을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향후 그 원자력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한전기술은 원자력의 설계 관련해서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UAE 같은 경우는 그 4기의 그 원자력 수주를 해서 8,500억의 그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한 만큼 그 부분에서 향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또한 향후 터키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추가적인 그런 그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할 거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도 거기에 걸맞게 장기적인 상승 트렌드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이런 그 원전 관련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인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에 좀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꾸준한 장기 상승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저점 구간은 직전 저점 구간이었던 뭐 10만 원에서 한 11만 원 선보다 더 높은 12만 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이었던 14만 원대 돌파가 유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직전 저점을 올라간 상태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때 바로 직전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바로 돌파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수주를 댈 때 직전 고점 돌파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면 일단 비중이 높으신 만큼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 해보신 전략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하지 말고 일단 이런 그 신규 수주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좀 전에 4646님께서 STX 조선해양을 상담해달라고 포항에서 문의를 하셨었는데요. 자세하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장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만 될 수 있다면 저희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담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온 종목은 포휴먼입니다. 9500님께서 사셨고요. 9,700원에 3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60세 퇴직자라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이분 역시 투자를 하신 지 한 20년 정도 장기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은 은퇴를 하셨다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투자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종목 선정이 잘 된 건지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백명수 선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포휴먼은 그 IT라든가 ET 환경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뭐 디젤 엔진 차량의 그 매연 저감 장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든가 뭐 주변국의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규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매출은 없는 상태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량 100% 일본에 수출하는 그런 그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그 환경 규제가 일단 정부 차원에서 또는 세계 각국에서 규제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전망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사에서 개발한 그 매연 저감 장치는 백금이라는 소재를 쓰지 않고 쓰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매출 규모가 올해 100억 정도밖에 그 예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상승보다는 좀 점진적인 향후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200일선인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장기적인 상승 트렌드를 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15,000원부터 매수해서 물타기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뭐 9,700원으로 낮추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경력이 오래되셨어도 이런 그 물타기로 하는 매매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 다만 동사의 그 최근에 매매 패턴을 보면 신용 물량이 무려 131만 주에 달하고 7%가 넘는 그런 그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다소 많이 매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주가가 단기 급등이 나오면 직전에 고점대가 한 11,000원 정도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차분하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만큼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21선 지지를 확인하면서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9,200원 선이 지지 라인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KP 케미칼입니다. 벌써 6개나 문자를 요청하셨는데요. 많이 보내는 것보다는 자세한 상담을 얻기 위해서 자세하게 문자를 여러 개 보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인천에서 김서방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KP 케미칼을 13,500원에 50%를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이 많아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현재 가격대가 15,500원 선이고요. 어제 종가가 무려 7%나 급등을 한 상태라 이쯤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백명수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그 문자를 많이 보내신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차익 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저는 그 욕구가 그렇게 따른다면 그걸 따르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직감은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일단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때는 주식의 목적은 뭐 수익을 내는 거니까요. 차익 실현 해보는
추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KP케미칼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의 뭐 호남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KP케미칼이 주력으로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올해 그 석유화학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 호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역사적 고점 넘어가서 신고가를 나가는 상황에 현재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신다면 적어도 5일선을 깨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가져가 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16,000원의 고점을 찍고 대량 거래가 터지고 현재 주가는 거의 매미가 달라붙듯 아주 안 밀리면서 옆으로 그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케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오늘 장중 저점이었던 15,300원을 위협하는 이런 모습만 아니면 한번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전일 장중 고점이었던 16,000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하신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무렵에서는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단숨에 돌파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한 21선 이격이 상당히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조정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점도 됐다는 점에서 일부 절반 정도는 16,000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또는 5일선을 깬다면 전략 매도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블루칩들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우량주들이 오늘 장에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우리 ETI가 그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장에서 벌써 6%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ETI를 매수하신 분은 6664님이시고요. 7,1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많이 오르는데 앞으로 얼마까지 더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백명수님. 네. 예. 우리 ETI는 오늘 갭 상승 후에 200일선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LED에 들어간 칩이라든가 또는 자회사인 우리 조명을 통해서 LED 관련해서 성장하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냉응급형 광이라 해서 그 전자 부품으로 쓰이는 그런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또 LED의 진입이 좀 늦었기 때문에 좀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물권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6,900원 정도에서 상당폭 횡보를 하다가 단기 급등한 그런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좀 가져가 보신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틀 연속 대형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승 트렌드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9,000원 정도 선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것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해드릴 종목은 태광입니다. 태광을 갖고 계신 분은요, 3573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광을 28,400원에 15%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많이 빠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태광도 좀 봐주세요. 태광은 좀 매수하셔서 좀 손해를 보신 상태인데요. 태광은 배관이라든가 이음매에 들어가는 그런 부속을 만드는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다가 장기 이평선을 깨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상 일단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지라인으로 작용하던 28,000원 매수하신 가격 부분을 오늘 강하게 깨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아마 61선 부근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61선은 현재 26,600원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다시 재매수 전략을 짜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축소 후에 바닥 확인되는 모습이 나오면 재차 진입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31,000원 정도를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자금 조성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태광그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쪽은 이제 섬유 쪽이고요. 이쪽은 배관, 자재 이런 쪽이니까 전혀 관계없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혹시나 헷갈려서 오늘 이렇게 좀 빠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B금융이 또 오랜만에 들어와 있습니다. 53,3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좀 많이 빠집니다.
있습니다. 50%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매도가를 알고 싶습니다. 3563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오늘 금융주도 조금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예, 뭐 KB금융은 뭐 국내 대표적인 그런 금융회사로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좀 전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기습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 KB금융에도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요. 하루가 지나니까 아무래도 수급이 좀 문제가 되면서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계속 매도를 치는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힘을 못 쓰는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그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21선만 지키는 모습이라면 버텨볼 만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에서 일단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을 얻고 있고 그 명분은 결국 물가 상승에 대한 억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결국 금융회사들은 상당한 그런 예대 마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뭐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향후 그 출구 전략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주들은 장기적인 상승 트렌드를 탈 거로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KB금융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21선 부근에서 강한 지지를 보이는 51,500원 정도가 되겠죠. 장중 저점. 이런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 이탈한다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상 매도 전략을 써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한 6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직전 고점인 54,000원의 돌파 여부 체크하시고요. 이 부분에서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익 실현하는 전략,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현대제철을 좀 보겠습니다. 매수한 분의 가격대가 11만 7천 원이시고요. 2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대제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상담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오구칠님께서 사셨고 언제 올라갈지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으로 철강주는 좀 두들겨 맞은 측면이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11만 원 선도 내줬는데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그 중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중국의 그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될 거다 이런 시각이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그 출구 전략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중국의 뭐 25% 이상 수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제1고로에서 제2고로를 11월에 가동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성장 전략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현대기아차의 그런 차량의 그 뭐 인기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성장할 것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현재 22선을 깨면서 다소 약세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로 지지되던 라인 11만 원, 11만 한 700원 정도를 깨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추세가 약화되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실 분들은 현재 구간은 매도하고 다소 관망하는 구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현재 직전 저점이었던 뭐 10만 원까지는 미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승 트렌드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다소 하루 깨는 모습이 나왔는데 내일 바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더 관망하면서 매수는 좀 늦춰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21선 이상에서 11만 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다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가 정답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들어가시지는 마시고요. 조금 더 지켜본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해보고 매수하실 분은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한 종목 정도 더 볼 시간이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은주 엄마인데요 하시면서 LG를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변호사님, 좀 짧게 진단 부탁드리죠. 네, LG는 뭐 LG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뭐 장기적인 성장에는 이상이 없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현재 구간은 그 LG 같은 경우는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지지 라인이 7만 7천 원 정도에서 형성을 하고 현재 그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 뭐 9만 5천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만큼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오늘은 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지만 우리나라가 내년에는 2,000포인트 이상 간다는 데는 뭐 저는 한 표로 던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점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조정에 진입할 때는 매수 기회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규철 백론수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는데요. 오늘 다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된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6포인트 정도 밀려와 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 반전하면서 1874포인트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수급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팔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5천억 원 이상의 매물이 나오면서 기관이 1,30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5천 계약 이상 매물을 던지고 있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국면입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견조한 상승을 오늘도 이어갑니다. 3포인트 정도 상승한 523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기관이 270여 정도 사주면서 지수를 떠받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주요 20개국 경조회의가 오늘 개막해 환율 문제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G20 경조회의는 오늘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갖고 환율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지난 6월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열리는 회의로 100여 명의 주요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의장을 맡은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부 장관 등 거물급들이 총집결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와 만나 11월 12일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 안정망 구축과 IMF 지배구조, 금융규제 개혁 등 주요 의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IM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칸 총재는 서울 회의의 성공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오후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국내 11개 증권사들은 IT 기업 어닝 시즌 첫 테이프를 끊는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에 5조 7,300억 원 매출에 1,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6조 4,540억 원 매출에 7,260억 원 영업이익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실적입니다. 이는 유럽과 북미 지역 TV 수요 둔화와 LED TV 등 가격 인하 경쟁이 패널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고 재고 자산 평가 손실도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증권가에서는 LCD 업황이 4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LG 디스플레이 실적은 4분기에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출시 1년 5개월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5월 6일 첫 판매를 시작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 예부금의 기능을 합한 상품으로 일명 맞는 통장으로 불리며 가입 금액이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반해 청약 예금 가입자 수는 꾸준히 줄어 7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200만 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6포인트 정도 밀려 있습니다. 1864선이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상승한 523선입니다. 끝까지 장 상황 잘 살펴보시고 현명하게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